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미국 증시가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크로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여 돈발로 증시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유동성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과연 정말로 미국 증시가 유동성의 힘으로 오르고 있는지, 혹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은 어떤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최근에 재무부에서 다가오는 3분기와 4분기 국채를 통한 차입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여 이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에 기반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일부는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상환하기도 하고 돈이 떨어진 재무부 현금 통장에 넣어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은 돈을 국가 살림살이에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분기는 조금 먼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3분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재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영어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바꿔봤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밑줄을 쳤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무부는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잔액이 8,500억 달러라고 가정을 할 때 국채를 통해 1조 700억 달러를 차입할 것이고, 차입 규모는 기존에 발표한 수치보다 4,530억 달러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재무부의 현금 잔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재무부 현금 잔액의 감소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3분기 차입 규모는 기존에 발표된 것보다 600억 달러 정도 높다고 합니다. 나름 이것을 제가 요약해 봤는데요. 이것도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부의 현금 주머니로 알려진 TGA입니다. 재무부가 평소에 이렇게 현금을 지니고 있다가 급한 돈이 필요하면 여기에서 돈을 빼서 쓰곤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무슨 기준인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8,500억 달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돈이 부족해지면 세금을 통해서 충전을 시켜 놓든지, 그게 아니면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전을 시켜 놓곤 하죠. 그렇지만 최근에 부채 한도에 걸려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근에 TGA에서 돈을 빼다 쓰면서 TGA 잔고가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돈을 빼다 썼으니 채워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3분기 때 기존 예상치보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지만 재무부에 따르면 TGA 잔고를 채워 넣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600억 달러나 예상치보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크게 낮아져 있는 재무부 현금성 잔고를 감안했을 때 만약에 이번에 발표된 3분기 차입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지 않고 예상대로 그대로 나왔다면 유동성 축소를 우려했을 텐데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되었고, 만약에 3분기 때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면 유동성 환경은 더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몇몇 이벤트로 인해서 울퉁불퉁한 장세가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7월 말까지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발표도 있고요. 바로 이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날에는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7월 달에 미국 고용이 발표가 되는데요. 간밤에 고용 보고서에 선행 지표로 알려진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예상보다 소폭 적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고용주들 입장에서 생각보다 구인 공고를 덜 냈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도 생각보다는 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요소들로 인하여 증시의 울퉁불퉁은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유동성 환경 측면에서는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동성 지표로 알려진 다른 지표들의 현재 상황과 이것을 증시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증시의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먼저 방금 전에 확인한 재무부의 현금성 잔고와 미국 증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색으로 표기된 재무부의 현금성 잔고가 감소할수록 시중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 상승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금성 잔고가 감소하는 구간에 증시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얼추 경향이 맞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위기가 있었던 구간이나 올해 관세 전쟁이 터졌을 때 재무부에서 현금성
현금성 잔고까지 털어서 살림살이를 운영했었는데요. 이때에는 나름 위기가 온 상황이라 재무부의 잔고가 줄어든 것이고 이와 함께 증시가 하락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의 현금성 잔고가 감소하면 무조건 증시가 오른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표기된 영레포 잔고와 미국 증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레포 잔고는 연준에서 시중의 유동성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레포 잔고가 줄어들면 시중으로 유동성이 방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 효과로 인해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3년, 24년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을 때 영레포 잔고가 이렇게 급속도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때 영레포 잔고에서 유동성이 방출되면서 증시가 올랐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영레포 잔고가 더 이상 감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은 줄어들 만한 건덕지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오르고 있죠. 역시 영레포 잔고 하나로만 유동성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쌈짓돈으로 알려진 파란색 선으로 표기된 지급준비금과 미국 증시 차트를 비교해봤습니다. 지급준비금은 연준의 양적 완화 시기 때 크게 늘어났었고요. 현재는 매월 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을 연준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시는 나홀로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증시 상승을 설명하기에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앞서 설명드린 여러 지표들을 조합하여 증시 상승을 설명하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에서는 지급준비금 효과로 증시가 오르는 거야. 또 어떤 구간에서는 영레포 잔고 감소로 증시가 오르는 거야. 또 다른 어떤 구간에서는 재무부의 현금성 잔고 감소로 증시가 오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으로 100% 증시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지금은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추세이고 이렇게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나쁠 것은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트럼프와 베센트가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낸다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단기채 위주로 국채를 발행한다고 했었죠. 어떻게 보면 재무부는 앞으로 단기채에 집중을 하고 장기채는 생각보다 신경을 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장기채에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장기물 금리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가능성 혹은 생각보다 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어느 정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파란색 선으로 표기된 차트가 녹색으로 표기된 미국 증시를 설명하기에 더 유리하지 않나요? 이 둘은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파란색으로 움직이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하이힐드 금리 스프레드 차트입니다. 미국의 부실한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 금리와 미국의 국채금리 차이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실한 회사들이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시장이 그만큼 안정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께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